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붕어낚시 채비 변천사에 대해서 붕어낚시 채비가 어떻게 변하였는가, 채비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기준은 어떻게 채비가 변했느냐. 첫 번째, 찌부력가요, 봉돌이 침략이 있습니다. 처음에 낚시를 시작했을 때 찌부력과 봉돌의 침략을 완전히 무시하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흔히 요즘에 판매되고 있는 조림 낚시라고 하죠. 내장된 캐미라이트를 내장되게 만든 이 찌에다가 가지바늘을 주로 사용하죠. 가지바늘을 사용해서 채비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 채비도를 그리려면은 가지바늘의 위에 바늘과 밑에 바늘, 찌부력과 봉돌이 침략을 완전 무관하게, 무거울 때도 있고 가벼울 때도 있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지만은 상당히 이때 당시의 저의 기억으로는 붕어를 그냥 솔솔하게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붕어가 순진했고요. 그리고 또 붕어의 어자원도 많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하나의 혁명적인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 상태로 이제 낚시를 하다가 20살이 되고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몇 명 사귀면서 낚시를 했는데, 그 친구가 내한테 채비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한번 보자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채비를 보더니 찌맞춤을 하고 난 뒤에 이 봉돌을 자꾸 잘라내는 겁니다. 속으로 저 아까운 봉돌을 왜 자꾸 자르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친구가 했던 것이 바로 이 찌부력과 봉돌의 침략을 거의 동일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맞추고 난 뒤에 일반적으로 찌부력과 봉돌의 침략을 완전히 무시한 낚시에서는 찌가 이렇게 훅 하고 내려가는데요. 찌부력과 봉돌의 침략을 거의 동일하게 맞추니까 저는 찌올림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찌부력과 봉돌의 침략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우리가 흔히 전통 바닥 낚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걸 가지고 하나의 봉돌로 사용한다, 원봉돌 낚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원봉돌 낚시, 전통 바닥 낚시, 원봉돌 낚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통 바닥 낚시, 원봉돌 낚시에서는 참 하나 소중하다기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이 찌맞춤입니다. 보통 이 찌맞춤을 가볍게 사느냐, 아니면 무겁게 하느냐. 찌맞춤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케미의 잔존부력을 완전히 없애고요. 그리고 표면 장력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케미꽂이 맞춤을 주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섬세한 낚시, 그러니까 떡밥 낚시에서 이 가벼운 찌맞춤, 그리고 유료터 낚시에서도 이 가벼운 찌맞춤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또 무거운 찌맞춤도 많이 사용했는데, 이거는 참붕어라든지 새우, 그리고 콩, 다소 하드한 미끼에 수초지대에서 대물붕어를 올릴 때 찌맞춤을 다소 무겁게 사용해서 낚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은 찌부력과 봉돌의 침략을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 낚시를 해서 찌부력과 봉돌 침략을 맞추어서도요, 여기서 하나의 또 변화가 또 이루어지는데, 그 변화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IMF를 기점으로 낚시꾼이 많이 증가가 되고요. 그 꾼의 증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보급률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그때 뭐 몇 년 더 지나니까 낚시 방송도 이제 전문 낚시 채널도 이렇게 생기고요. 뭐 꾼의 증거와 인터넷 낚시 방송이 생김으로 해서 붕어들을 마구 이렇게 잡아내니까 붕어들이 조금 더 예민해진 상황이 초래됩니다. 거기다가 낚시 방송이 생기고 인터넷에 발달함으로 해서 루어 낚시가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루어 낚시가 증가가 되어서 그때 당시 베스 낚시인들이, 베스 낚시꾼들이 배수를 여기저기 마구 이렇게 풀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마다 강계마다 이제 외래어종 베스와 블루길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붕어가 점점 예민해지는 이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붕어가 예민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뭐 붕어가 예민해짐에 따라서 찌, 부력과 봉돌이 침력이 동일하게 맞춘 이 전통 바닥 낚시에서는 입질이 조금 뜸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나타나는 현실에 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생된 채비가 바로 이 변형되고 뭐 응용되는 채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형 응용 채비는 이 전통 바닥 낚시에서 약간 변형과 응용을 준 채비인데요. 공통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찌맞춤은 일단 가볍게 합니다. 뭐 바닥과 뭐 내림의 경계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바닥을 하든 내림을 하든 간에 기존의 찌맞춤, 가벼운 찌맞춤 모두 이 케미의 잔존부력을 모두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편묘장력도 없애고 보통 1에서 2목, 뭐 내림 같은 경우 3목, 4목까지 그렇게 찌맞춤을 가볍게 운영을 하고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긴목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적인 요소에다가 또 뭐 봉도를 약간 변형을 시키는데요. 이 봉도를 뭐 분할시키기도 하고요. 봉도를 뭐 유동시키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변형되고 응용되는 채비가 나옵니다. 뭐 수입엘 채비라든지 사슬, 방랑자, 안내병, 뭐 옥내리, 모골리, 뭐 동동, 뭐 올킬, 뭐 수많은 채비들이 요 네 가지를 적절히 응용해서 여러 가지 채비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자, 꾼의 입장에서는요, 채비가 분명히 전에보다 상당히 예민해졌고요. 그리고 섬세해졌습니다. 꾼의 입장에서는 예민하고 섬세했기 때문에 붕어가 건들면은 뭐 반응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요. 자, 붕어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낚시꾼의 채비가 예민하고 섬세해졌다고 붕어가 잘 물어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채비의 특징은 찌맞춤 가볍게 긴목줄, 봉돌의 분할 유동, 이러한 것을 하는 이유는 붕어의 이물감을 줄여주는데 아주 큰 초점이 맞추어진 채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채비가 꾼의 입장에서 예민하고 섬세해서 조항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붕어의 이물감을 얼만큼 줄여주느냐에 따라서 조항이 결정되는 뭐 현실에 증명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런 변형 응용 채비의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자, 봉도를 첫 번째 분할시키는 채비. 봉도를 분할시키는 채비. 이게 뭐 여러분들 뭐 쉽게 이해할 겁니다. 일반 바닥 낚시는 하나의 봉돌로 이렇게 바늘이 이런 식으로 뭐 채비가 구성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봉돌 분할 채비의 대표적인 게 수입엘 채비죠.
봉돌이 요게 좀 작은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는 게 수입 첩이고요. 그리고 완전히 봉돌을 뭐 링처럼 이렇게 쭉 달아놓은 이런 사슬채비도 뭐 봉돌 분할채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방랑자채비도 봉돌 분할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채비의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도래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상바늘에 긴 목줄에 이렇게 좁쌀줄을 하나 물리는 방랑자채비, 그리고 고인이 되신 서찬수님의 안내병채비도 버린 봉돌을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안내병채비, 여러가지 이 봉돌 분할 채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수입엘 채비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방랑자 안내병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제 뭐 한 최하 뭐 20cm 이상 최하입니다. 뭐 보통 한 30에서 50 이런 뭐 긴 목줄을 사용하게 되고요. 수입엘 채비도 여기가 봉돌이 있으니까 이쪽에 뭐 작은 수입엘,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게 목줄 개념입니다. 목줄 개념이고 이 또 목줄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수입엘 채비도 바로 이 긴 목줄을 하는 뭐 하나의 채비가 되는 겁니다. 수입엘 채비도 긴 목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봉돌을 분할시켜 가지고 이 하나의 봉돌이 붕어가 흡입할 때 느끼는 이물감과 작은 봉돌을 흡입할 때 느끼는 이물감이 틀리다는 것을 전제로 뭐 일반 이 바닥 낚시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항이 이루어질 때가 많은데요. 이 수입엘 채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상당히 예민하지만은 뭐 떡밥 낚시에 상당히 최적화되었습니다. 떡밥 낚시의 최적화 첩입니다. 왜냐하면 이 큰 봉돌보다 작은 봉돌을 들어 올릴 때 붕어의 이물감이 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어장, 그러니까 돈 주고 고기를 사서 넣어가지고 돈 내고 낚시를 하는 이런 뭐 유료터에서 예민한 붕어에게 상당한 효과를 발휘가 되는 채비입니다. 그리고 이 수입엘 채비를 뭐 노지에서 활용한다 그러면은요, 이게 초보자들이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장 대처 능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현장 대처 능력이 필요를 한데요. 뭐 최고로 뭐 수심이라든지, 그리고 원줄의 선택, 뭐 목줄에 따라서 목줄의 길이, 그러니까 낚시줄 뭐 원줄 목줄에 따라 가지고 뭐 현장 대체 능력이 또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수입엘과 본봉돌의 무게 밸런스에 따라 가지고도 뭐 조광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게다가 뭐 유속이라든지 뭐 심지어 바람까지 여러 가지 현장 상황에 맞게끔 정확하게 대처를 해줘야지 뭐 좀 더 괜찮은 조과를 이룩할 수 있는 채비인데요. 이 수입엘 채비의 뭐 가장 큰 장점이 참 예민하고 붕어가 이물감을 적게 느끼는 장점이 있지만은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그냥 낚시를 해보니까 지저분한 바닥, 이 지저분한 바닥에서는요 수입엘 채비로 입질 받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뭐 현장 대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요. 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뭐 잔풀이 이렇게 뭐 있다 그러면은 본봉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잔풀을 그냥 뚫고 내려가고 바늘이 이렇게 안착이 되고요. 방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잔풀이 있어도 목줄이 길기 때문에 뭐 상바늘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질 받을 확률도 있고요. 안내병도 입질 받을 확률이 있고, 뭐 추후에 얘기하는 봉돌이 유동되는 뭐 옥내림, 오골림 뭐 이러한 채비들은 이 잔풀을 뚫고 내려가서 어느 정도 미끼가 이렇게 보여주는 점이 있지만은, 수입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잔풀이 이렇게 있으면은 작은 수입엘이 여기에 얹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바늘이 이게 나타나니까, 봉돌이 떠 있으면은 이게 입질 사각지대가 상당히 늘어나니까 나고, 입질을 하더라도 허챔질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배를 운용하실 때는 정말 깨끗한 바닥에서 뭐 떡밥 낚시라든지 아니면 양어장 이런 깨끗한 바닥에서 채비를 운용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정말 지저분한 바다, 봄철 말풀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 이렇게 경험을 축적하셔야지 제대로 뭐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슬채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뭐 떡밥 낚시에는 괜찮은 채비입니다. 그리고 뭐 양어장 유로타에도 괜찮은 채비인데, 노지에서도 뭐 수입벨과 마찬가지로요, 잔풀이 있으면은 좀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채비고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목줄이 이 사슬 부분에 잘 걸립니다. 심심하면은 걸립니다. 그냥 바늘에 걸리고 챔질할 때도 걸리고 잘 걸리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그런 채비고요. 방랑자와 안내병 이 채비도 어느 정도 뭐 검증이 된 채비라고 여겨집니다. 뭐 옥수수와 뭐 떡밥, 뭐 두루두루 뭐 사용이 가능한 채비이고요. 그리고 뭐 상황에 맞게끔 뭐 생미끼도 사용하지만은, 생미끼 뭐 새우라든지 뭐 참붕어 뭐 이러한 채비들을 뭐 사용하기에는 찌 놀림이 너무 까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만 건드려도 찌가 올라와 버리니까, 뭐 옥수수 떡밥에는 뭐 두루두루 이렇게 방랑자나 안내병 채비를 사용하면 좋지만은, 생미끼에는 약간 뭐 부적합한 채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봉돌이 분할되는 채비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채비를 하자면은 봉돌이 유동되는 채비가 있습니다. 봉돌이 뭐 유동되는 채비. 봉돌이 유동되는 채비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옥내림과 뭐 옥올림입니다. 옥올림. 자, 옥내림과 옥올림이 이 봉돌이 유동 채비의 대표적인 채비인데요. 뭐 어리버리 동동 뭐 이렇게 찌가 쭉 올리는 채비가 거의 뭐 옥올림 개념의 이렇게 비슷한 개념의 채비입니다. 이게 뭐 채비도는 봉돌이 유동을 됩니다. 스토퍼가 있고 봉돌이 아래 위로 이렇게 유동이 되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바늘은 이렇게 슬로프가 지는 그런 형태로 채비 구성이 뭐 이루어지는데요. 뭐 제목에서 알 수 있지만 옥수수, 즉 이 채비는요 옥수수 미끼에 최적화된 채비입니다. 왜? 이게 옥수수는, 떡밥과 옥수수 미끼의 차이점은요, 이게 옥수수는 고형 미끼입니다. 바늘이 끝까지 달려져 있습니다. 붕어가 미끼를 삼킬 때 바늘까지 같이 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옥수수를 완전히 가져갈 때 붕어가 찌에도 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럼 뭐 옥내림과 옥올림의 차이점이 뭐 어떠냐 꼭 얘기를 하자면은요, 옥내림 같은 경우에는 뭐 케미를 보일랑 말랑, 보통 이 옥내림 낚시에서 보통 한 3목 전후로 맞춘다 그러면은요, 수심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케미가 보일랑 말랑 한 요런 상태에서는 찌가 한 80% 정도는 올립니다. 그런데 이 3목 맞춤을 하지 않고 케미 꼬지 맞춤이나 뭐 1목 맞춤을 하고 이 케미가 보일랑 말랑 하면은 뭐 90% 이상 뭐 찌가 올라오는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근데 3목 맞춤에 케미 꼬지 뭐 3목 이상 이렇게 내어놓으면은 내림 슬로프가 돼가지고 찌가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가는 그런 옥내림 입지를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채비는 옥수수가 붕어를 완전히 옥수수를 달아놓은 바늘에 붕어가 완전히 먹을 때, 그러니까 부상했다가 다시 쫙 발릴 때 뭐 이러한 채비들이 뭐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천후 채비라고 부르죠. 뭐 올킬이라든지 뭐 해결사 뭐 이러한 채비들이 뭐 전천후 채비라고 부르는데, 이 채비는, 전천후 채비는
물론 이 찌맞춤도 가볍게 하고 긴목줄도 사용을 하고요. 봉도를 분할시키기도 하고 유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 채비의 장점은 말 그대로 전천후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뭐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일단은 봉도를 두 개를 둡니다. 수입벨과 같이 유동되는 봉도를 찌스토퍼로 아래 위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밑에 수입벨을 하나 달면은 이거는 뭐 수입벨 채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지저분한 잔풀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 유동되는 봉도를 완전히 내려버리고요. 그리고 이 밑에 수입벨을 달면은 이게 뭐 전통 바닥 낚시, 온봉돌 낚시와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수입벨이나 본봉돌에 뭐 부력 조정 소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와샤를 하나 넣어 가지고요. 와샤를 하나를 추가를 하면은 바닥이 되고요. 하나를 빼버리면 내림채비가 됩니다. 뭐 옥내림채비가 될 수 있게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이런 식으로 위에 그 G스토퍼를 조정하고 이 봉도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림채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뭐 전천후 채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 붕어낚시 채비 번천사는 한번 살펴봤는데요. 찌부력과 봉돌의 침략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낚시부터 시작해서 찌부력과 봉돌의 침략을 동일하게 만든 그런 뭐 전통 바닥 낚시, 그리고 거기서 찐맞춤을 가볍게 긴목줄 봉돌을 분할시키거나 유동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변형 응용 채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어떤 채비가 가장 좋을까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만능 채비는 모든 상황에 적합한 만능 채비는 없다는 겁니다. 만능 채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즐겨가는 낚시터, 그리고 자신이 즐겨 쓰는 미끼, 자신이 낚시 즐겨하는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채비 운영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떡밥 낚시를 상당히 애용을 하고 뭐 가장 재밌게 낚시를 한다. 바닥은 깨끗한 바닥을 선호를 한다 그러면은 떡밥 낚시에는 수입벨 낚시가 가장 뭐 최적화된 채비이고요. 나는 뭐 주로 뭐 옥수수 미끼를 주로 사용을 한다. 옥수수 미끼를 사용하는데 그 대신 찌올림을 보고 싶다. 그러면 옥올림 채비를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좀 더 뭐 붕어의 치위 과정을 더 정확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옥내림 채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수초도 수지대에서 낚시도 하고, 아니면은 뭐 수초가 아닌 지역에서 낚시를 한다. 그러면 전천후 채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어떠한 채비를 사용하는지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소개된 채비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다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는 낚시 패턴이, 제가 뭐 정답이 될 수 없지만은 제 낚시 패턴이 수초지대 낚시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뭐 날씨가 안 좋거나 아니면 외래 어종토에서는 옥수수 미끼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수초지대에서는 이 전통 바닥 낚시, 온봉돌 낚시가 가장 편리합니다. 그리고 외래 어종 확산, 그러니까 옥수수 미끼에 뭐 가장 최적화된 채비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채비 중에서 옥내림 채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통 바닥 낚시와 옥내림 채비를 동시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낚싯대마다 채비가 이렇게 틀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전통 바닥 낚시에서는 한 25대 내외의 낚싯대를 가지고 다니고요. 옥내림에서는 한 서너 대의 낚싯대를 채비해서 상황에 맞게끔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 전통 바닥도 하고 옥내림도 하는데 왜 전천후 채비를 쓰지 않느냐? 이거는 상당히 좋지 않느냐? 분할도 되고 유동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뭐 수입벨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뭐 내림도 할 수 있는데 이 채비를 왜 쓰지 않느냐고 뭐 물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렇게 뭐 쓰지 않는 이유는요. 이게 전천후가 될 수가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어정쩡한 채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비를, 이 전천후 채비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사용을 1년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자, 일단은 줄의 선택, 그리고 찌의 선택, 그리고 목줄 선택, 원줄의 선택, 찌의 선택, 목줄의 선택이 어떠한 상황에 맞게끔 최적화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자, 전통 바닥 낚시에서는 수초지대를 끼고 하는 낚시에서는 3호 이상의 카본줄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 이하를 사용하면은 미끌림이라든지 아니면 고기 제압할 때 줄이 터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보통 3호 이상의 카본줄을 상당히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3호 이상 카본줄로 이 바닥 낚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내림 낚시에 옥내림 낚시에 카본 3호를 쓰면은요 찌가 뭐 제대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찌의 선택, 바닥 낚시의 찌와 옥내림 낚시의 찌는 확연히 틀립니다. 그 설계부터 틀리기 때문에 찌도 이게 좀 어정쩡한 관계가 되고요. 목줄도 옥내림 목줄을 한번 이렇게 뭐 갈아버리면은요 파마가 100% 지게 됩니다. 암만 뭐 그 보통 일반적인 목금법으로는 교체도 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일반 무게듭으로 이렇게 교체를 가능한 방법도 있지만은 100% 파마가 져가지고 뭐 목줄을 교체 시에 뭐 자연스러운 목줄의 강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입질도 좀 불안정하게 그리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바닥 낚시, 그래 수초지대에서는 원봉도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이게 사용해 보니까 가장 편리하고 그냥 외래어 종터라든지 날씨나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옥내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옥내림 대신 옥올림을 사용하시면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제 같은 경우에는 바닥 원봉돌 낚시에는 수초지대이기 때문에 찌 맞춤을 다소 무겁게 합니다. 자, 찌올림에 대해서 옥올림, 찌올림과 뭐 이런 전천후 채비, 찌 맞춤을 가볍게 한 채비, 긴 목줄을 사용한 채비, 이런 채비의 찌올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칠까 하는데요. 보통 옥올림보다 찌올림을 보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 약간 이렇게 내려오면은 찌는 올라옵니다. 그냥 찌톱을 노출시키지 않고 내려오면은 한 80% 이상은 찌가 올라오는 상황인데 왜 굳이 뭐 옥내림을 사용하느냐? 자, 뭐 이런 옥올림이라든지 여기 뭐 찌 맞춤을 가지고 긴 목줄을 사용하면은요 바늘이 찌가 건들면은요 찌 맞춤이 가볍기 때문에 무조건 찌는 한 두목 세목은 그냥 쭉 밀어 올립니다. 자기 목수에서 뭐든지 건들기만 하면은 징거미가 건들든 물방개가 건들든 새치가 건들든 다섯치가 건들든 건들면은 무조건 찌가 쭉 올립니다. 거기서 이제 뭐 2차적인 반응이 찌가 쭉 천천히 올렸다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붕어가 물었다 그러면은 그냥 쿡 하고 밀어 올리는데 이 옥올림의 찌올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찌올림의 폭은 상당히 뭐 느리고 크지만은요 뭔가 좀 채비 맞춤으로 인한 가식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 아니 잔챙이면 잔챙이답게 입질을 해줘야 되고요. 좀 큰 놈은 큰 놈답게 입질을 해줘야 되고 잡어는 잡어답게 입질을 해줘야 되는데 이 찌맞춤을 가볍게 긴 목줄을 사용한 채비는요 베스가 물든 블루길이 물든 새치가 물든 다섯치가 물든 그냥 뭐 찌가 쫙 멋지게 올립니다. 멋지게 쭉 이래 밀어 올리니까 물론 이렇게 올척이 무는 찌 올리는 속도와 잔챙이 무는 찌 올리는 속도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은 뭔가 좀 찌올림이 가식적이다.
그리고 또 찌올림이라는 게 바닥 낚시의 케미가 이제 수면에 달랑말랑, 요새는 뭐 전자 케미 때문에 제가 불빛 부담 때문에 이 약간 케미를 노출을 시키지만은요, 하여튼 케미가 불빛에 달랑말랑하고 예신이 질 때 물가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오는 그 맛이 없죠. 예신이 없이 그냥 그대로 논스톱으로 쭉 이렇게 밀어 올리니까 이 전통 바닥 낚시에서 주는 확실한 찌올림과 채비 맞춤으로 인한 그냥 무조건 올리는 폭만 이렇게 높은 찌올림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옥올림보다는 옥내림이 솔직히 더 정직합니다. 뭐 예신은 뭐 정상적으로 누구든 이래 받을 수 있지만은 찌올림의 폭을 보고서 붕어의 사이즈와 잡어가 건드는지 아니면은 붕어가 건드는지 이 옥내림 채비가 오히려 뭐 더 정직하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뭐 바닥 낚시 원봉별 채비와 뭐 옥내림 채비를 주력으로 뭐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뭐 붕어 낚시 채비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뭐 현재 뭐 여러 가지 채비들이 있지만은, 채비는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 맞게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누가 어떻게 몇 토줄에 몇 토줄을 서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고요. 만약에 고조 뭐 누가 이렇게 하락하면 하는 대로 해보고 자기가 이제 변형시키고 운영시켜서 자신만의 채비법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채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뭐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은 뭐 붕어 낚시 채비의 전체적인 것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다음 시간에는 뭐 좀 더 세세하게 뭐 수입엘 옥올림과 옥내림의 확실한 비교, 뭐 전천후 낚시의 뭐 장단점 등등, 뭐 다음 시간에는 뭐 좀 더 세부적으로 채비를 하나하나씩 뭐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